이번 시간에는 스핀 에코의 펄스 다이어그램과 K-스페이스를 채우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MR 그리고 콜 시스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컨벤셔널 스핀 에코의 펄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펄스 다이어그램을 보셨죠? 내가 선택한 슬라이스에 90도 익사이테이션 펄스를 때립니다. 크기는 뉴클리어 지만 이펙트의 크기만큼 때려주고요. 방향은 X축 방향으로 때려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G축 방향의 넷 마그네티제이션을 XY 평면으로 기울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RF를 끊어주게 되면 모든 스핀들이 디페이징을 하면서 FID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는 FID 시그널에 어느 픽셀 혹은 어느 아나토미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주소값을 지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스페셜 인코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디페이징 하던 스핀들 다시 모아야 되겠죠. 바로 리포커싱 펄스라고 합니다. 180도만큼 뒤집어서 모든 스핀들을 다시 모아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180도 리포커싱 펄스를 가해주고 나면 디페이징 되던 모든 스핀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는 인페이즈 상태가 돼서 에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90도 펄스를 때리고 에코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에코 타임 그리고 익사이테이션 펄스와 그 다음 익사이테이션 펄스의 시간 간격을 반복 시간이라고 해서 TR이라고 배우셨죠. 지난 시간에 펄스 다이어그램의 첫 번째 역할을 배우셨는데요. 바로 오르골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원통위에 볼록볼록한 점들이 여기에 있는 건반을 튕기는 역할을 하게 되죠. 순차적으로 어떤 건반을 튕길지를 원통 위에 있는 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펄스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X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디바이스를 작동시킬 것인지를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펄스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배우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펄스 다이어그램의 두 번째 역할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K-스페이스를 어떻게 채울지를 결정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슬라이스에 90도 익사이테이션 펄스를 가해주고 끊어주게 되면 FID가 나오고요. 이렇게 나온 FID에다가 스페셜 인코딩을 해줍니다.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와 프리퀀시 인코딩 그라디언트를 동시에 걸어주는데요. 먼저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를 제일 위쪽으로 걸어주면 K-스페이스상의 좌표가 제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됩니다. 동시에 프리퀀시 인코딩 그라디언트도 제일 위쪽으로 걸리게 되는데요. 프리퀀시 인코딩 그라디언트는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플러스로 걸렸기 때문에 오른쪽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180도 리포커싱 펄스를 때리면 원점 대칭이 돼서 좌표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도 리포커싱 펄스를 끊어주게 되면 에코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프리퀀시 인코딩 그라디언트가 걸려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처음에 스페셜 인코딩에서 걸렸던 그라디언트의 세기보다 2배나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동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동하면서 뭘 하느냐? 에코를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땅땅땅땅땅땅 샘플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나온 파동이 어떤 모양인지를 찾고 이렇게 나온 파동의 모양을 디지털화 시켜서 K-스페이스로 집어넣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 TR이 끝나면 좌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시 내가 선택한 슬라이스에 90도 펄스를 또 때려주고 끊어주게 되면 또 FID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스페셜 인코딩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 위쪽에서 두 번째 페이즈 인코딩 그라디언트가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K-스페이스 상의 제일 위쪽에서 한 칸 아래인 여기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인코딩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도 리포커싱 펄스를 때려주기 때문에 원점 대칭을 하게 되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180도 리포커싱 펄스가 끊어지게 되면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K-스페이스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되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온 에코의 형태가 어떤 건지 알게 되고 이렇게 나온 파동을 디지털화 시키면서 K-스페이스 공간에 채우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TR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좌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면서 K-스페이스를 한 줄 한 줄씩 채워나갑니다.
페이지 인코딩 그라디언트만 매 tr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 다음 tr, 그 다음 tr. 페이지 인코딩 그라디언트가 걸리지 않을 때를 K-스페이스 센터를 채우게 됩니다. 그때 페이지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장 큰 MR 에코를 만들어낸다. 페이지 인코딩 그라디언트가 크게 걸릴수록 MR 에코는 점점점 작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라디언트를 걸리게 되면 이렇게 계속 한 줄씩 채워나가게 되겠습니다. 결국 9x9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페이지 인코딩이 9번입니다. 이렇게 9번을 다 반복을 하게 되면 K-스페이스 한 판을 다 채우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K-스페이스를 3D로 만들면 싱크 펑션의 형태를 띠는 파동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K-스페이스의 센터 부분이 가장 큰 시그널을 나타내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도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